허경영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번에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이 국가혁명배당금 당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보조금 8억 4천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있죠. 거기는 3천만 원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알고 봤더니요. 지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지역구가 253개인데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76명입니다. 여기 30% 이상의 여성 후보를 내면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8억 4천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 당이 여성 후보를 77명 추천했습니다. 본인은 보조금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랬을까요? 77명 어쩐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성 후보 많은 건 좋은데 거기에 성범죄 전과 후보도 포함이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자격도 검증하지 않고 보조금만 내리고 여성 후보를 공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 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8억 4천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환자가 왔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네. 환자가 아무리 몰래 와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현재 여기에 우리가 한 몇백 명 왔나? 네. 한 700명 되나? 선생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없대. 없죠? 우리 이 건물, 오늘 강의 듣는 사람, 이 몇백 명 가운데는 코로나 환자가 없어. 지금 이 방법을 쓰면 코로나 환자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 만약에 저 바깥에 코로나 환자 한 명만 딱 있으면 손이 어떻게 돼? 떨어져 버려. 알겠죠? 네. 겁낼 필요 없죠? 일각에서는 이 보조금을 의도해서 여성 숫자를 이렇게 많게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근데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당은 최초로 생긴 당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에 선거 치르는데도 우왕좌왕 좀 많이 힘들었어요. 2019년 8월 15일 창당식해서 6개월 만에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자세히 모릅니다. 단지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힘든 과정에서도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어디서 뭐가 나오고 이런 건 전혀 저희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 거에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장성철 수사님, 네. 허경영 씨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무슨 오링 테스트? 네, 오링 테스트. 일부에서 이거 해가지고 그 여성 후보를 뽑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좀 못 들었는데요. 네. 참 이게 선거법의 맹점입니다. 선거법의 특징이 뭐냐면 네거티브 규정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정계 진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조항이 결국에는 허경영 씨의 국가혁명배상금당에 배를 불리는 데 이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법상 이 부분을 어떻게 제한 규정을 둬야 될지 선관위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해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정 변호사,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이게 법적으로 탈법액이랍니다. 법에 이제 흠결을 악용해가지고 법을 이게 이용해서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이게 탈법인데요. 저는 이제 규정을 얼마든 지금 만들면 된다 봐요. 뭐냐면 이게 일정 득표 기준을 두 가지고 저는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얼마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비례도 3% 또는 이게 5석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게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의 득표 기준이 미달하면요. 아무리 이게 여성 비중이 높더라도 저는 이게 환수해야 된다. 이런 이게 법의 흠결을 막는 규정을 빨리 신설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직 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건 부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거죠?
예? 이미 지급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환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선거 끝나고 제 말은 이제 너무 득표력도 없이 오로지 아무나 공천해서 여성 비율 채웠다 해서 국가 세금 혈세가 그대로 이게 먹는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두면 제가 보기에 소급 입법의 문제는 아직 그건 선거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안 생길 걸로 봐요. 예, 저는 좀 대표는. 달리 보는데요. 물론 뭐 탈법 행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들도 아마 30% 이렇게 지금 76명 이상 공천을 했으면 이걸 나눠 가졌을 예. 텐데 그런 정당이 없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미 법을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나중에 득표가 이하된다 떨어진다 당연히 그러면 소급 입법 문제가 나오지. 현재 없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현행법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보완하든지 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예, 차정 교수는. 예, 뭐 저도 뭐 상당히 황당한 케이스라고는 봅니다만 서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뭐 이렇게 환수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건 뭐 말대로 소급 입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뭐 나간 돈은 할 수 없이 나간 것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가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원내에 국회 내에 여성들의 진출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진출이 강하도록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므로써 이 소위 말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 향상을 노리겠다는 그러한 그 입법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데 이 국가혁명당에서 지금 공천한 후보들 중에는 보면 성범 문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런 이 국가혁명당의 자가당착적이라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할지를 우리가 한번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경각심을 높여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 지금 여성 추천 보조금이 언제 생겼냐면 이번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예. 2002년도에 정치자금법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 한 정당도 이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기존의 정당들이 여성의 이 지금 그 국회 원내 진출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안 쓰고 배관시했다는 거죠. 그거는 기존 정당들이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또 냈다고 그러는데 230. 장성철 소장 지금 여성 후보가요. 예. 76명이면은 8억 4천만 원이잖아요. 네. 좀 그냥 아주 거칠게 계산을 해보면 그 여성 후보한테 1,000만 원씩 줄게 등록해. 그래서 줘도 7억 6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8천만 원 남아요. 근데 저게 이제 선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제한 규정이 있어요. 쓸 수 있는 돈이 항목이 그 구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쓸 것 같은데 어쨌든 법의 맹점을 이용한 상당히 국민들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말 이번 총선 왜 이렇게 이상한 게 많죠?